네, 안녕하십니까. 세진양동 컨설팅 김기룡 소장입니다. 조금 전 2강에서는 우리가 임신돈의 사료급여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100 내지 200g의 차이가 분만사회에서 포유 모든한테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유시켰을 때 우리가 교배를 해야 되는데, 농장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교배 관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실상은 분만사에서 이유 시점의 모든 관리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교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분만사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교배 관리입니다. 교배를 어떻게 시켜서 내 농장에 분만율을 끌어올 것인가, 재발률을 떨어뜨릴 것인가. 즉 재발률을 떨어뜨리면 모든 해존율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배 관리에 대해서 이번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정 징후가 오죠. 발정 징후가 오면 우리가 A음부가 부어오른다든가, 요즘 경상도 같은 경우는 A음부가 부어오르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A음부가 충혈된다든가 발적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후보동 같은 경우는 유방이 커진다든가, 또는 신경질적이고 우리가 불안해한다든가, 그 다음에 승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든가, 그 다음에 질벽이 또 충혈된다든가, 또 자궁 A음부가 음액이 뚜렷해진다든가, 그 다음에 점액이 흐르거나 점도가 약한다든가, 또는 교배 모돈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면 체온이 상승한다든가, 자, 이러한 발정 징후를 보입니다. 그런데 발정이 징후가 보였을 때 교배가 들어가면은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운동의 성과를 해보지 않고 바로 육안으로 관찰해 가지고 발정 수정 적기를 찾는데, 우리가 그런 수정 기전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발정에 우리가 징후가 나타났을 때 초기는 이렇다. 그 다음에 우리가 후기에는 어떤 증상이 발생되는가. 즉 발정된 A음부가 약간 가라앉죠. 특히 초산동 같은 경우는 붉게 부르다가 약간 가라앉을 때가 최적의 교배 적기입니다. 그 다음에 점혈성 물질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점혈성 물질을 손으로 만졌을 때 끈적끈적거리는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교배 적기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든가, 또는 승가 웅돈을 넣으면 승가를 허용한다든가, 또는 사람이 엉덩이 쪽에 올라탔을 때, 기마 자세로 올라탔을 때 웅돈이 가만히 있다든가, 귀를 쫑긋하고 있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식욕이 떨어지고 기를 세운다든가, 웅돈 앞에서 부동 자세를 부동 자세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관리자 옆에 와서 자꾸 문지른다든가, 이랬을 때는 우리가 교배 허용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정이 났을 때 후모동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구별이 뚜렷하지만은 이유모동 같은 경우는 뚜렷하지 않는 모동 개체가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점혈성 물질이라든가, 또는 위험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우리가 교배 적기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배를 이유를 시켰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발정이 잘 보이지 않아요. 왜? 미약하게 발정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시켰을 때 우리가 허약하게 온 모돈들은 발정이 미약하게 옵니다. 또 과비된 모돈도 이런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발정은 보여도 교배시키기에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발정 제기가 대폭적으로 늦어지죠. 물론 여름철 같은 경우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1 내지 2일 정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일 이내에 발정 제기가 대폭적으로 늦어지면 그만큼 공사료 먹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가 나오죠. 또 모든 해존율이 그만큼 떨어지는 결과도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유하고 나서 교배되지 않은 모돈이 늘어난다. 즉 관리 대상 모돈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7, 8, 9월 달에 이유되지 않은 모돈이 농장에 많다 보면은
우리가 10월 달에 보통 인공 정액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여름철에 교배되지 않은 모돈이 많다 보니까 가을철 10월 달에 한꺼번에 발정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액 판매량으로 봤을 때도 9월 달, 10월 달에 정액 판매량이 높은 이유가 여름철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재발률이 많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교배시키기에 부족하다든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함으로써 관리 대상 문도를 최소화시켜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또 사료 요구량이 줄어들고 증체가 안 된다. 즉 비육돈이죠. 이렇게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 출하할 대지가 없다든가 자 이러한 관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번식돈 발정 지연의 원인은 뭡니까? 즉 후보돈의 초교배가 불량하다. 그렇죠? 그래서 뭐 차중이 밀라된다든가 일령이 미달된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교배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교배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교배할 모돈이 부족하다든가 이유시켰는데 모돈이 부족하니까는 후보돈을 좀 일찍 220일 내지 240일 되면 교배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번식성에도 문제가 되지만은 연산성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계속 문제가 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연달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후보들을 확보시켜라.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발정이 잘 안 옵니다. 요즘같이 아주 PD가 상당히 문제가 됐을 때 관리 대상 모돈이 농장에 많이 뜰 겁니다. 또는 PLRS에 의해서도 많이 뜰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내 농장의 산자 구성, 우리가 초창기에 처음에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적정 산차 구성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적정 산차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후보돈이 너무 많이 있을 경우에는 내 농장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죠. 번식돈 발정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유 기간 중에 포유 수가 많다든가 또 포유 일령이 너무 많이 길어진다든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발정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난산이라든가 무유증 또는 식불돈, 유산돈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사용관리적인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발정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경산돈에서는 발정이 없는 경우에는 뭐냐? 생후 7개월이 지나도 발정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난소 발육증과 선천적 기형인 간성, 중성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발정 기록을 꼭 해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이가 먹었는데도 발정이 안 오는 경우에는 이것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0일령 전후에서 초발정이 오는데 또는 초발정이 왔을 때 발정이 반드시 현황판에 기록을 해둬야 이 돼지가 발정이 오는 돼지인지 안 오는 돼지인지 확인을 할 수 있고 도트릴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기록조차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의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성인 돼지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다 보면은 공사료를 먹고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시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발정이 없는 경우 그렇죠? 모돈을 이유시키고 발정이 나타나는 일수는 포유 기간, 포유 도수, 모돈의 영양성 등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허약한 이유모돈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제제나 철이나 아연이 들어가 있는 광물질 제제를 급여해 가지고 발정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발정이 안 왔을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대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놔뒀을 경우에는 우리가 발정이 아예 오지 않는 관리 대상 모돈으로 놔둬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하고 나서 발정이 2주 정도 지났는데 발정이 오지 않는 경우는 PMS 제제 주사를 놔가지고 우리가 강한 발정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극히 약한 모돈이나 또는 과비한 모돈은 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정이 미약하여 교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정 예정일에 음부가 붉어지는 등 발정 징후가 나타나는데 수태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수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배를 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발정 호르몬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때 PMS 제제 주사를 놓으면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PMS 제제 주사를 놔가지고 할 것인가? 그 다음 우리가 이런 데이들은 기록을 해놨다가 우리가 발정 주기가 21일이기 때문에 한 18일령쯤 돼가지고 이 PMS 제제 주사를 놔가지고 우리가 그 시기에, 즉 생리적인 주기에 의해서 교배시켰을 경우에는 임신이 될 확률이 높은데, 아무 때나 이 호르몬제를 찔러가지고 임신이 되게 만드는 경우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발정이 잘 안 되는 경우,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발정이 미약하여 교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발정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발정기가 긴 경우 있습니다. 그렇죠? 교배하고 나서 28일에서 35일에 재발정이 올 경우가 있어요. 임신 진단을 했는데 임신이 됐다고 판단하는데 그 다음에 발정이 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우리 이런 경우에는 임신 진단하는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자궁 내에 태아가 사망해서 분해 흡수돼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배시켜 수태가 되면 구별할 수 없게 되고, 이런 현상이 2, 3회 정도 반복될 경우에는 차후 수태가 되지 않는 저수태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던들은 혈흔판에 기록을 했다가 다음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강하게 도태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허용기간이 4일 이상 길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목요일날 일을 시켜서 화요일날 발정해야 되는데 발정이 와요. 화요일날 발정이 오는데 이 돼지가 일요일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돼지들은 발정 적기를 어디에 찾아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런 암돼지는 배란이 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돼지들은 여러 해 교배를 시키지 않으면 수태가 되기 어렵죠. 보통 우리가 12시간 타임으로 교배를 시키라고 하는데 12시간 타임으로 교배를 시키고 끝내버리는데 배란은 나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개체들은 우리가 관리하기가 불편합니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기록을 하여서 임신 진단하고 나서 불임일 경우에는 무조건 도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하기가 우리가 어렵다는 거죠. 즉 우리가 시간적인 낭비, 그 다음에 관리적인 낭비, 사료 낭비, 여러 가지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도태 시점을 잡으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배 쪽에서 우리가 말을 했는데, 이러한 교배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유 모든의 교배 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내 농장의 관리 대상 모든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발정이 잘 안 왔을 경우에, 발정 주기가 불규칙했을 경우에, 이렇게 발정 기간이 길 경우에 이러한 모던들은 어떻게 관리 들어가야 내 농장의 관리 대상 모던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자, 이런 쪽에 이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배 관리에 우리가 기준점을 잡고 농장에서 관리했을 때 관리 대상 모던을 최소화시켜서 농장의 생산 성적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